안녕하세요. 너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나는 지금 요대로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전에 또 말씀 중에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지층이 켜켜이 쌓이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셔서 역사라는 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서 다른 세상으로 갈 때까지 역사가 있는데 가끔씩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게 또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돌아온 내 삶을 색깔로 말하면 어떤 색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죠? 가끔 그런 공상을 하거든요. 또 모양으로 만져보면 까칠까칠할까? 미끌미끌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느 행가는 이런 질문을 문득 저한테 던져봤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모두 모아서 태우면 어떤 향이 날까? 어떤 향이 날까? 그 끝에 그것은 우연히 이제 낙엽을 태우며라는 시를 봤더니 낙엽을 태우며 뭐 낙엽 타는 냄새 그 냄새를 맡으며 생각한다. 내 삶을 모아도 이런 향이 날까? 이런 19절이 있더라고요. 그때 문득 그래? 이 19절처럼 내 삶을 모으면 어떤 향이 날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대학원 수업을 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은 종이 타는 냄새가 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물기가 머금어서 잘 타지 않고 터덕터덕 하는 그런 자기 살아온 것이 뭔가 시원하게 탄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안 탄 적도 없고 타는 것도 아니고 안 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학교도 뭐 실패를 하고 직장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될 듯 안 될 듯 될 듯 이런 일들이 반복이다 보니까 마치 눅눅한 종이에 불을 붙인 것 같은 그런 향이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학생도 있고요. 또 어느 학부생은 쓰레기 냄새가 날 것 같다는 거예요. 살아온 게 악취가 날 것 같대요. 그러면서 한 2주를 결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3주 만에 왔길래 너 왜 결석을 했냐 이랬더니 냄새 좀 빠지게 하려고요. 저한테는 이 질문이 참 여러 학생들한테도 물어봤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저에게 묻는 질문이었고 또 학생들에게도 또 돌아보는 질문이었는데 오늘은 선생님께 선생님의 삶을 모아서 태우면 선생님은 어떤 향이 나실까?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네요. 언제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제 여쭤봅니다. 근데 이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네, 내 혼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궁금하네요. 이서분 선생이 학생 가르친다 했는데 학생들은 엄청 예민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만 해도 복잡한데 그것도 없는 것까지 상정을 해가지고 이래 묻고 저래 묻고 하니까 이소은 선생도 골치 아프게 선생님도 골치 아프게 저 만나 무슨 죄가 있다고?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사람이라고 이제 사유하는 동물이다. 그게 맞추면 또 잘하시는 일이고 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거기에 맞추면 또 사람을 괴롭힌 거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네. 그러나 타는 냄새는 맡아보는 사람이에요. 네팔에 가면 노천에서 사람을 화장을 하고 실제로요, 실제로. 네. 그다음 뭐 우리처럼 수의를 입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예, 나시를 육신 그대로. 나무 위에다가 아하. 노천에서 예, 예. 그 강가에서 그냥 태워요. 인도에서 마치 그 힌두 교도들은 힌두 교도들의 그 장례 의식이군요. 네. 이제 강을 따라서 겐지스 강으로 흘러서 이제 그 인도 저쪽 네. 그래야 이제 다시 환생해서 온다는 그런 환생이 종교적인 다시 온다. 믿음에서 이제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냄새가 날까? 그 이제 이소은 선생님 모양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이제 네팔을 가다 보니까
그것도 관광지라고. 네, 아, 그곳이, 화장하는 그곳이, 네. 외국인들이 오면 꼭 네. 보고 가는 관광지예요. 필수 코스로. 힌두교 사원이 있고 사원에 곁들인 그 이제 화장터가 있고 네네네. 그 앞에 이제 강이라 하기는 작은 아주 개울 같은 게 흐르고 네. 그게 흘러서 이제 강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 계곡에 들어가면 오징어 타는 냄새. 오징어 타는 냄새요. 내 생각은 뭐 행동이든 사람을 태우든 오징어 냄새를 그건 전에부터 생각하는 건 아니고 네네.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뭐 짓궂게 무슨 대답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네. 같은 것이면 뭐 흥미가 난다 이 가면 네. 좋을 건데 내가 맡은 아주 뭐라고 할까 강한 인상이 네. 그런 시체를 태우는 네. 그런 습관을 보고 그리고 그 계곡에 들어서면 이미 사람 태우는 냄새가 나요. 네. 그게 오징어 태운 굽는 냄새하고 비슷하다.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묘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에 가서 그 오징어를 구워 먹으면 주민들이 항의가 들어온대요. 같은 동에 사는 사람이 뭘 하느냐 지금 그러면서 항의가 들어서 오징어를 먹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오징어를 우리처럼 이렇게 구워 먹고 이러지 잘 않나 보죠. 그래가지고 당장 그만두라고 이런 항의를 받았다. 이게 문화 차이지만 다른 냄새는 다 견디면서 오징어만 구우면 항의를 하고 이런 경험이 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나는 글이 아니고 네네. 그 내 선배인데 군의관으로 있을 때 네네. 그때는 이제 군의관 안에도 이제 미군들이 뭐라고 장관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한국 군의관들이 그때도 이제 돈이 별로 없고 하니까 주로 먹는 게 그 당시에는 막걸리예요. 막걸리. 네. 막걸리 안주에 제일 좋은 게 그 오징어예요. 오징어 구워가지고 네네. 또 먹고 그게 이제 밤새도록 먹고 이제 아침 조회를 한다고 네. 이제 나서면 술이 덜 깨가지고 오징어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겠죠, 입에서. 그렇게 그 고문관이 참다 못해가지고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네. 물어서 그 오징어 좀 먹지 말라고 말이야. 아,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왜 미라를 먹느냐고. 아, 말린 그 미라에다가 비교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꾸중을 받은 내 선배인데 그분이 시인이에요. 네네네. 뭐라고 대답을 해? 예 알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뭐라고 했을까요? 한마디 했어요. 우리는 미라를 먹지만 너는 산 시체를 먹잖냐. 소고기 스테이크 앉아서 너는 아이고야, 한방 그냥. 뭐 미라 먹는다고 흉보고 뭐 네네네.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의 차이다. 네네. 지금 뭐 오징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옛날에 또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넷플릭스에 또 1등 했지 않습니까? 요새 있었는데 오징어가 또 오랫동안 선생님 오늘 이 대답 말씀으로 오징어 먹으면서 늘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 게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어떻게 그것을 하나의 향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또 저는 이렇게도 좀 들리는데 말이죠. 그때 나는 향이 다 다를 테고 그것들을 통합한다는 게 그 생각 자체가 상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뭐 20대 때나 10대 때나 전부 다른 모양일 텐데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선생님은 이전에 질문에서 언제가 가장 좋으시냐 그럴 때 지금 제일 좋다 그러시면서 사실은 안 좋은 때가 없었는데 그때는 내가 그 의미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좋다는 생각을 못했을 뿐 그때 다 좋았던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좀 이렇게 좀 집요하게 여쭤보자면 뭐 이게 향은 아니더라도 10대 때, 뭐 20, 30대 때, 뭐 이렇게 볼까요? 소년기 때, 청년기 때, 중년기 때, 노년기 때. 선생님 자주 이제 한 번씩 언급하시는 대로
25 이전에 50까지 75까지 그 이후에 내 삶을 이렇게 크게 한 4등분으로 하면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삶이 이때 주된 특징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나는 25까지는 무슨 뭐 분노의 시기 혹은 억압의 시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였고 이때는 이렇고 이런 것 같다. 한번 이렇게 회고해 보신다면 어떤 시기인 것 같아요. 뭐 격동의 시기, 환희의 시기 뭐 이런 시기 있잖아요. 처음은 의존의 시기예요. 네. 부모한테 의존. 네. 모든 것을 부모가 하시는 말씀은 Yes, 하나님 sir. 말씀. Yes, sir. Yes. 네.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 범생이시네. 모범생. 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근원을 찾아보면 선생님 말을 잘 들음으로써 칭찬받잖아요. 그렇죠. 칭찬받으면 통지표에 기록이 돼가지고 나와요. 네. 성격이 어떻다든지 뭐. 네. 그럼 그걸 부모한테 갖다 드리면 부모가 엄청 좋아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뿌리는 결국 부모에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산 인생인 거예요. 아, 네. 근데 네. 이제 대부분 그 성장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춘기 이후부터 자기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네.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아하. 그러니까 향으로 말하면 내 향을 뿜기 시작하는 네. 부모의 향을 늘 맡다가 맞다가 내 향을 뿜기 시작하는 향을 내 뿜기 시작하는 네, 시기가 네, 네. 사춘기 이후 청년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에게 미 즐거워하는 향기 예. 그걸 내가 맡고 싶어서 행동한 거지 내 네. 향기를 아니구나. 부모님에게 네.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거는 요만큼도 해보지 네. 못했어요. 근데 그게 바뀐 건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들어가서. 사춘기가 이제 늦게 와가지고 아. 남도 10대 때 올 게 이제 20살 넘었어. 그렇죠. 그때는 향기라는 개념은 내가 없었어요. 네. 지금 이제 향기를 대입해서 네, 얘기를 네, 하면 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향기가 있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향기가 있고 네. 그렇다면 나도 나름대로 향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하. 네. 그때는 향기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얘기해요. 용어로 지금 하자면 용어를 네. 이제 쓰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이과대학 다니면서 이과대학으로서는 좀 일탈된 이제 행동을 내가 많이 했어요. 네. 그 일탈됐다 그러면 무슨 비행을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 산악회라든지 그렇지. 글쓰기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의학하고 관계없는 네. 일들에 내가 관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과대학에서 공부하는 과목도 많고 그거 따라가기 힘이 들고 그것도 벅차죠. 네. 그러니까 맨날 걱정하고 지는 게 걱정의 시기. 걱정의 시기. 걱정의 향. 내 향을 뿜으면서 무침 풍기는 만일 향기가 있었다면 향기라고 할 것도 없이 네. 걱정은 낚여날까 봐. 네. 너무 이것저것 하면서. 네. 이제 그런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졸업할 때 4.19가 났으니까 네네. 4.19를 기점으로 해서 나는 완전히 생각과 감정 뭐 이런 거 네. 내 성격 자체가 바뀌어버렸어. 아, 굉장히 중요한 네. 개인사적으로도 중요한 역사적 사건. 나로서는 네. 혁명적인 네. 계기가 된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있으니까 나한테 그게 오는 거야.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고생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로 갈 때까지 군제대학 때까지는 나로서는 암흑시기. 아, 향기도 블랙 H. 향기가 아무시. 있다는 야.
좀 지저분한 향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 내가 지저분한 네, 네, 행동을 네.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향기라고 내세울 게 없는 아, 그러셨구나. 암흑식이라고 그 고통스러운 시기다.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내가 다 잡고 교수니까 교수로서 할 일을 잘 하자면 예.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과대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소홀했던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내가 교수하고 싶었어 사실. 아. 하고 싶었는데 하도 그렇게 일탈된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초 지식도 없고 네. 낙제 교육 면한 사람이 교수가 됐다 이건 남이 들어도 웃을 일.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네. 종합병원 같은데 봉직을 하거나 네. 개업을 해서 근데 개업을 하려니 그것도 좀 좋고 그래서 이제 봉직을 하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연세대하고 네. 그래서 교수 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로서 내가 대입을 했으니 나를 이제 이렇게 깊이 잘 모르는 분들은 지금 나를 보고 교수 향기가 난다고 그 교수 향기가 나는 거는 거짓은 아니지만 네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나지는 않아. 내가 과거를 생각하면 네. 더 진하게 나한테 영향을 줬던 그런 냄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령 성년이 돼서 내가 자각을 하고 네. 교수가 되려면 이렇게 집중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걸 통찰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은 그 이전의 그런 느낌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때의 냄새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나를 잊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냄새를 내 혼자 네네. 이것이 내 것이구나 아하. 알 수가 있단 말이야. 네네. 그렇다면 때로는 이런 냄새를 가지고 학생을 가르친다고 앞에 나서 이제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점이 그러면 우울증으로 빠지게 하고 나한테 이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네. 근데 나는 그걸 어떻게 반전시켰느냐 하면 나같이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니까 쟤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는가. 아하. 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고생을 덜 시키게 하려면 내가 열심히 야. 해가지고 가르쳐 줘야 되겠다. 역전 홈런 같아요. 이거 하고 네. 그 다음에 방송국이나 그 신문이나 이런 매체에서 원고 써달라고 네. 출연해달라고 하면 내가 하나도 빼지 않고 내 출연했어요. 전혀 거절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하고 난 달랐어요. 네. 나같이 이렇게 좀 잘 모르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나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전문가 비슷하게는 내가 공부해가지고 나가서 아하. 내 아는 것만큼은 성의 있게 얘기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으로 내 평생 살아오면서 나한테 부탁해서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생전 잘 쓸 줄도 모르는 글도 쓰게 되고 그게 벌써 셀러가 되는 책도 나오고 그러게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할까. 인생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터닝 포인트, 터널을 지나면서 밝은 빛으로 나오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계기에서 선생님 늘 자주 하시는 말씀으로 주저앉을 것인가 박차고 나가는 생각을 할 것인가. 그렇지. 정말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오늘 또 배우게 되네요, 선생님. 그래서 그 그렇게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전에는 박차고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네네네. 힘이 없는데 대학이라는 사회를 들어가고 보니까 저 박차고 나온 애들 너무 많고 정신없이 박차시다가 암흑 시기를 맞으셨고 그 뒤에는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는 그렇지. 그런 시기가 오셨고 은퇴 후에 지금까지 삶은 그 이제 나를 가르치던
지도교수 네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국회의장도 하시고 네네네네. 인생은 덤이라고 아, 맨날 하시는 말씀 인생은 덤이다. 덤이다. 네. 덤이라는 거는 안 줘도 될 걸 한 점 네. 콩나물도 한 점 더 뽑아서 주거든. 네. 그러니까 퇴임 후에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덤이라고 생각해. 이때 지대로 향기가 나네요. 덤이라고 나한테 줬다면 그 덤을 그냥 공짜로 생겼다고 뭐 아무렇게나 써 네네. 별거는 아니라고 더 신나게 쓸 수 있죠. 너무 귀중한 덤이 네. 나한테 없어도 될 일이 생기는 거야. 그렇다면 굉장한 혜택인데 네네. 이 혜택을 마구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어떻게 어떤 과정을 이것이 나한테 중요한 네네. 괜히 뭐 사이버 대학도 생기고 뭐 공부하고 그러셨군요. 하고 네. 뭐 여러 지금 이런 가지 자리도 하고. 책도 쓰고 네. 뭐내 나름 이제 그런 것이 나한테 준 덤을 네. 보답하는 방법이다 네. 이 생각을 하고 선생님 오늘 인생이 정리가 되네요. 제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덤으로 주어진 남은 여생을 특혜의 향으로 아름답게 아름다운 향으로 물들이시는 그런 삶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선생님 향 속에 하나가 돼서 같이 녹아 들어가고 있다는 게 대단히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는데 우리 그 모리라는 스승한테 가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것이 이제 책인데 선생님이 얼마 전부터 말씀하셨다시피 쌤하고 나눴던 것들을 제가 뭐 당은 있지만 이 글로 좀 이렇게 적으면서 선생님과 함께한 뭐 수요일, 선생님과 함께한 화요일 이런 것들도 꿈으로 간직하면서 저도 인생을 피워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대답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덤으로 얻어진 삶 아름다운 향으로 계속 물들어가시기를 빌면서 앞으로도 활동 지속하면서 선생님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향기로운 일생이 되시기를 빌면서 지금까지 저는 너랑나랑의 이소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